자, 포토샵에서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타입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타입 툴은 T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게 타입 툴입니다. 포토샵의 타입 툴은 네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가로 쓰기 문자 도구, 세로 문자 도구, 그리고 세로 문자 마스크 도구,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라고 돼 있죠. 기본적으로 가로 쓰기 문자 도구가 거의 한 99%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만 이용하셔도 밑에 있는 세 개의 활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밑에 있는 애들을 따로 바꿔서 쓰지는 않습니다. 자, 가로쓰기 문자 도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이기 때문에 T자로 보통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상단에 있는 자, 옵션만 먼저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보시면은 T자 타입 툴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T자에 가로, 세로 형태 모양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현재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요 기능은 가로로 쓴 글자를 세로로 바꿔주고 세로로 쓴 글자를 가로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로로 글자 쓰는 부분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요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나눔 스퀘어 라운드라고 돼 있죠. 요거 폰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폰트의 형태들이 있고요. 이 폰트들을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필요하면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폰트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는 뒤에서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깔아놓은 폰트들이 있고요. 자, 요 기능에도 보시면은 별표 모양 있죠. 보통 이런 별표 모양들이 우리가 이제 즐겨찾기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폰트를 이렇게 즐겨찾기로 기능을 주시고 위에서 즐겨찾기 기능을 하시면은 즐겨찾기 돼 있는 폰트만 목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체크해 놓고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세리프라든지 산세리프, 스크립트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세리프는 명조 계열의 폰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세리프는 고딕 계열의 폰트를 얘기하고요. 스크립트체는 필기체 형태의 폰트를 얘기하는데, 자, 세리프, 산세리프, 스크립트 요 카테고리를 가지고 구분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우리가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보시면은 현재 라이트라고 돼 있죠. 폰트별로 굵기나 이런 설정 값들이 이쪽에 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폰트의 굵기나 이런 것들은 폰트를 등록할 때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단계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3단계 또는 6단계, 9단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라이트 레귤러, 미디엄 레귤러 이런 식으로 달고 있는 폰트들도 있고요. 또는 폰트에서 굵기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많이 사용하는 폰트 하나만 찾아볼게요. 나눔 스퀘어라는 폰트입니다. 자, 나눔 스퀘어라는 폰트에 보니까 오른쪽에 라이트 레귤러 볼드, 엑스트라 볼드 4가지 단계가 있죠.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폰트별로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주고딕이라고 해서요. 레귤러, 명조 레귤러, 한라산 레귤러 이런 식으로 레귤러를 달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화살표가 이렇게 붙는 애들은 그 안에서 굵기가 지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하위 버전에 가시면은 요게 지금 24버전에서 이렇게 바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근데 24버전에서 바뀐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굵기가 여기서 바로 지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선택도 가능하게끔 돼 있죠. 자, 따로 별도로 옆에서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화살표가 붙어 있는 것들은 별도의 굵기가 있으니까 요 안에서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글자의 크기. 자, 글자의 크기 있는 부분에 가시면은
크기 나오죠. 기준은 포토샵에서 그냥 정해놓은 크기고요. 이거 외에도 내가 원하면은 13이라는 글자 크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를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12라는 글자는 여기 상단에 있는 포토샵의 메뉴의 글자 크기가 1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이라는 글자 기준으로 요 크기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A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AA라는 부분은 안티 엘리어싱의 약자입니다. 자, 안티 엘리어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자의 경계를 표현을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글자 자체가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거고요. 선택 영역을 곡선이나 사선으로 잡을 때도 안티엘리어스를 쓴다 안 쓴다 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안티엘리어스 기능이 일반적인 선택 영역 면에서는 쓴다 안 쓴다로 끝나지만 글자 같은 경우는 그 설정 값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유는 글자가 훨씬 더 가늘고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정 값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없음이라는 거는 안티엘리어싱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주변에 계단 현상이 발생해서요. 글자가 좀 거칠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선명하게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말 그대로 선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계선 부분이 강조돼서 글자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뚜렷하게도 있죠. 자, 선명하게 하고 뚜렷하게가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가지만 자, 선명하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경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씨 모양이 깔끔해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하게라고 있죠. 강하게라는 부분은 텍스트의 두께를 강조해서요. 글씨가 조금 더 두껍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매끄럽게 있죠. 텍스트를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경계선이 더 부드러워지면요. 글씨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작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안티엘리어싱 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선택하지라고 할 때 자, 힘들면은 선명하게. 자, 선명하게라는 값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정렬 기능 있죠? 왼쪽, 중앙, 오른쪽. 그리고 글자의 색깔을 선택하는 박스입니다. 자, 글자의 색깔을 선택하는 박스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 박스가 있는데요. 보통 요런 식의 박스가 있는 거는 클릭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 컬러 피커라는 게 이렇게 떠요. 자, 컬러 피커가 뜨면은 원하는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데 뒤쪽에서 색상 지정하는 거 할 때 요 컬러 피커에 대한 거 자, 다시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만 한번 색 선택하는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이 흐르고 있는 요 바 있죠? 요 중간에 있는 바 부분에서 제가 파란색 계열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왼쪽에 넓은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여기에서 원하는 부분의 색깔을 꼭 찍게 되면은 오른쪽에 현재 색깔에서 새로운 색깔로 바뀐다라고 보여주죠. 자, 요게 색이 선택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색깔 선택이 들어갑니다. 자, 되죠? 자, T자의 라운드 형태에 있는 거 있죠? 글자를 왜곡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뒤에서 예제를 가지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은 패널 모양의 아이콘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뭔가 없어져요. 한 번 더 클릭하면 다시 생기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는 요것만 가지고는 글 쓰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널을 통해서 문자와 단락 패널을 통해서 글자 쓰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분화해서 필요한 부분을 고쳐서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문자와 단락 패널을 열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든 무슨 작업을 하더라도 글자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패널이 열려 있도록 설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누르시면 숨기고 한번 누르시면 다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타입 툴의 옵션 바라고 합니다.
상단에 있는 옵션 바만 살짝 살펴봤고요. 자, 요 상태에서 글자 쓰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 상태에서요. 상단 옵션에서 제가 원하는 폰트 설정했고요. 글자의 굵기 라이트로 설정했습니다. 자, 글자의 크기는 50을 기준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안티엘리어싱은 선명하게 기본 값으로 쓸 겁니다. 글자의 색깔은 지금 제가 현재 파란색을 지정해 놨는데요. 회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깔 박스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클릭하시게 되면은 컬러 피커가 뜨고요. 자, 세로로 흐르는 부분에서 원하는 계열 색깔 선택, 그리고 왼쪽에서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흰색, 검은색, 회색에 무채색을 선택하실 때는 따로 중간에 흐르는 바에서 색깔을 지정할 필요 없이 왼쪽 벽에 있는 부분에서 색깔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회색은 지정을 했고요. 확인 눌렀고 색깔 바뀌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타입툴에서는 글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커서를 찍어서 글자를 쓰는 방법, 두 번째는 영역을 지정해서 글자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서를 찍는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 바탕에 제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요. 점선 네모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글자를 쓸 때는 커서의 모양을 잘 보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커서 모양이 점선 네모일 때는 새 글쓰기입니다. 자, 커서를 찍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죠? 이 깜빡이는 커서의 길이가 글자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취소할 때는 ESC. 그리고 제가 글자의 크기를 3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다시 커서를 줬습니다. 커서 크기가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자 크기를 지정을 했는데 30이라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안 올 때는 찍어 보시면 돼요. 단,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취소하실 때는 명령 취소 역할을 하는 키보드의 ESC 키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커서를 찍고 내가 원하는 글자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산 이미지라서 이슬비 자, 원하는 글자 형태 적었고요. 완료 지어 볼 건데 자, 요 상태에서 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요 상단 옵션 쪽을 보시면요. 취소와 확인 기능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23버전에는 요렇게 체크 모양의 박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24버전에는 취소 확인 버튼으로 현재 들어있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글을 적고 있는 것을 완료 짓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포토샵은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쓰는 부분이 하나의 그냥 기능일 뿐이에요. 그래서 글을 다 적으면은 글을 다 적었다고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요 확인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 들어가죠. 자, 근데 요렇게만 되느냐? 아니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글자를 다 적었어요. 그러면 왼쪽에 이제 다른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툴을 선택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에 보시면은 다른 레이어 있죠? 이 레이어 작업 끝났다. 그래서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면 완료 지어줍니다. 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요. 키보드에 보시면은 오른쪽 우리가 지금 쓰는 키보드는 엔터 키가 두 개가 있죠. 자, 노트북 같은 경우는 14인치 정도는 키보드에 엔터 키가 오른쪽에 없습니다. 숫자 키랑.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엔터가 중간에 있는 게 있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거는 줄바꿈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칠 때마다 이렇게 줄바꿈의 형태로 들어가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엔터는 완료입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저 확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글자 적는 것을 완료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삽입된 글자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적어 놓은 글자 나오죠? 자, 근데 글을 쓰실 때는 우리가 글자의 폰트 그리고 크기, 뭐 안티엘리어싱 이것만 설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인 자간, 그리고 자, 줄과 줄 사이인 줄 간격, 그리고 가로폭, 세로폭, 글자의 이런 폭들 원하면은 이탈릭 기울이는 기능도 필요하고요. 되게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쓰냐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문자 패널과 단락 패널 두 가지를 이용해서 보통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자 패널과 단락 패널의 자세한 부분은 두 번째 폰 타입 툴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을 쓰시는 첫 번째 방법은 커서를 찍어서 쓰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커서를 바로 찍는 게 아니고요. 타입 툴로 찍은 상태에서 화면을 드래그 하시면은 선택 영역을 잡듯이 공간이 잡힙니다. 이 잡힌 공간에 왼쪽에 보시면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자, 요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글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영역을 잡을 때는 내가 필요한 공간만큼만 글자를 입력해야 될 때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텍스트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원하는 형태의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삽입된 텍스트를 잘 보시면은 자, 우리 완료 짓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커서를 찍어서 쓰든 영역을 지정해서 쓰든 방식은 동일하고요. 자, 삽입된 형태 보시면은 자, 양쪽 모서리 부분에 자, 점점점들이 있죠. 자, 이런 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간의 크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점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공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서 이렇게 자, 영역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라는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커서 찍고 두 번째는 영역을 지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단순하게 글자를 쓰실 때는 커서를 찍는 형태가 거의 95%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글자의 폰트 크기를 조금 작게 쓸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단락 기능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입 툴 여기까지